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충청 출신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이 됐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차 내각과 청와대 개편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새 국무총리 후보의 이 부여 청양리 지역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번 총리의 이 전격적인 교체는 우선 이 문건 유출에 따른 이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 파문하고요. 또 최근에 연말정산 대란 등에 따른 민심 악화, 또 이로 인해서 지지율 하락, 이런 것을 막고 어떻게 보면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고육책이자 반전카드로 이렇게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기대감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우선 반기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엊그제 이 논평을 통해서 영충호 시대, 그러니까 인구수로 봤을 때 영남에 이어서 충청이 두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호남이 그 세 번째다, 이런 표현인데, 영충호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리는 축포다 하면서 원내대표로서 이 탁월한 소통력과 협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를 원만하게 이끌어왔다는 이 평을 받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뜻깊고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또 이 총리 내정자는 이 충남지방경찰청장과 충남지사를 지냈고, 또 도지사직을 버리면서까지 이 세종시 원안을 사수한, 어떻게 보면 세종시 탄생의 삼파역이라면서 뚝심과 해안을 갖고 성공한 총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기대감은 야당이나 시민단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 영남권 편중 인사가 심각한 상황에서 충청 출신 정치인이 국무총리 내정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정자가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야당과 소통하는 이 제 역할을 통해서 이 국정 안정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종 참여자치시민연대도 엊그제 성명이 나왔는데요. 세종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세종시 정상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어떤 인물인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부여의 청양 출신인데요. 3선 국회의원입니다. 올해로 나이가 65인데 1974년도에 행정고시 합격해서 기획재정부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경제기획원에서 잠깐 근무를 하다가 치안 분야로 자리를 옮겨서 31살에 그러니까 최연소 경찰서장을 지냈고요. 그 다음에 충남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을 지내는 등 어떻게 보면 공직에서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이후에 정치권으로 진출을 해서 15대,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당시 신한국당 당대표 비서실장, 그리고 자민련 대변인, 원내총무, 사무총장 등을 맡았고요. 그러다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충남지사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는 데 반발해서 2009년도 12월에는 충남지사직을 전격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암 수술 같은 힘든 시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2012년도 이 4.11 총선을 통해서 19대 국회 입성을 노렸는데요. 그해 1월 달에 이 다발성 골수종 판정을 받고 총선 출마를 접어야 했는데, 이 후보자는 이 시기가 가장 힘들었다, 이렇게 주변에다가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8개월 동안의 이 골수 이식 수술과 이 항암 치료를 받은 끝에 결국 이제 완치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상을 깨고 결국 2013년도 4.24 재보선에서 청양 부여에서 당선되면서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널리 도는 얘기입니다만 주변 관리가 아주 철저한 것으로도 널리 알려졌는데요. 네, 그렇죠. 이 결복증에 가까울 정도로 주변 관리도 이 정평이 나 있는데, 큰아들 혼사를 치를 때 주변 지인은 물론이고 비서진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치렀고요. 이후에 추구금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후에도 알리지 않아서 지금도 이 사돈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산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는 또 하나가 있는데, 장모상을 당했는데 당시에 신문 부고란에
자신의 이름, 그러니까 도지사 이름을 빼도록 했다 이런 후문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포스트 JP로 통할 만큼 이제 충청권의 대표 주자격인 이 후보자가 실제로 이제 이번 총리 후보로 지명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JP하고 지금 비슷한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만약에 총리가 이제 확정이 되면은 여권 내에서는 일약 잠재적 대선 후보 주자로도 발돋움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교통 관련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호남선 KTX. 이 KTX 중에 서대전역을 거치도록 계획된 열차가 애초에 알려진 대로 전체의 22%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코레일이 국토부에 보고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코레일이 22%를 서대전 경유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이제 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에 호남선, 그러니까 서울선 목포를 가는 호남선하고 여수를 가는 전라선 전체 지금 운행 횟수가 현재 상하행선 합쳐서 62번 지금 운행되는데 이거를 82회로 늘리고요. 여기서 18편 22%를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내정을 했다고 합니다. 뭐 국토부는 이제 코레일이 제출한 이 계획을 검토해서 2월 중에는 인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호남 쪽과 충북의 반대 움직임에다가 또 대전의 증차 요구가 강하게 맞서고 있는데 국토부 입장도 좀 전해주시죠. 네, 국토부 입장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호남 쪽은 서대전역을 경유하게 되면은 이제 거리상으로는 32km 늘어나는 데다가 시간상으로 한 45분 정도 늦어진다. 이거를 들어서 이제 저속철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이제 반발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토부나 코레일 측은 이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것은 이 서대전역하고 계룡, 논산 이걸 이용하는 기존 수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판단의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호남선에서 서대전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사실 용산역 다음으로 서대전역이 많고요. 그리고 대전과 호남 지역을 오가는 수요도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산과 계룡 지역에서도 수도권을 오가는 이 승객들의 편의도 고려가 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요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거죠? 네, 요금은 현재보다 한 8,200원 정도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용산에서 광주 송정까지 이 46,800원으로 지금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이 고속선이 기존선보다 한 킬로미터당 60원 정도가 요금이 비싸다고 합니다. 나머지를 보면은 용산에서 출발해서 목포까지는 52,800원, 전주까지는 한 34,400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수도권에서 호남으로 가시려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걸 썩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게 사실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시간은 좀 걸리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제 코레일 측의 입장도 있는 것이 우선은 수익이 나야 되니까. 그렇죠. 또 대전 지역의 이용객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대전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또 감안을 해야 되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 뉴스가 아주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부분 이따가 특집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 나머지 뉴스를 좀 살펴드리면은 원자력계 대부 한필순 박사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형 경수로 연구용 원자로 개발에 초석을 놓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네, 순경 출신의 이 조영관 대전 서부경찰서 계장이 경정 승진 시험에 합격했다는 뉴스도 올라와 있습니다. 대전 중구문화원장의 노덕일 부원장이 선임이 됐네요. 예, 그리고 한국학진흥사업위원회 위원장의 김원중 단국대 교수가 위촉됐다고 합니다. 이분은 건양대 교수로도 계셨던 분이죠. 대전 시티즌 이 김은중 선수가 지도자로서 축구 인생을 새 출발하는데요. 벨기에 AFC 투비즈로 연수를 떠난다고 합니다. 대전대 장주희 학생이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은 소식도 있네요. 자, 그리고 이완구 충남지사, 이완구
새 총리 내정자에 대한 여러 가지 각 언론에 나온, 지역 언론에 나온 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대전일보는 소통의 리더십, 신뢰를 해서 국정 난백을 정면 돌파한다, 이런 뉴스도 올라와 있고요. 충청투대는 이완구 첫 시험대 오른다해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후보자 차남 병역 문제, 그리고 차남 재산 문제, 동생의 사법 처리 의혹,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마에 올라와 있다는 소식도 다루고 있습니다. 금강일보는 이완구 총리 내정 충청 봄날 올까, 그리고 중도일보는 영충호 시대 충청 대망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걸 올려놨습니다. 이 밖에 뉴스들 제목을 좀 읽어드리면 충청권 총리 세종시 퍼즐 완성감 기대, 이런 제목도 올라와 있고요. 국민을 위해서 야와 소통하고 대통령에게 직언하겠다는 이 내정자의 인터뷰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역구에서는 상당히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청양의회, 올해가 양띠지 않습니까? 청양의회에 청양에 새로운 빛이 떠오른다. 그래서 청양, 부여, 홍성 곳곳에 좀 축하 플랜카드가 내걸린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완구는 누구인가? 정치, 경제, 행정 겸비한 정통 충청맨이다라는 제목이 올라있네요. 포스트 JP를 지향했던 이완구 지사, 이제 충청권 대권 잠룡으로 급부상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전망 기사도 있는데요. 야 쪽에서도 적임자라고 평가를 하지만은 돌발 변수가 관건이다 하는 제목도 있습니다. 이완구 대권 잠룡 급부상,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총리가 되겠다,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JP가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포스트 JP 한 이완구 내정자에게 전화로 격려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총리 역할 잘 해낼 것이다. 네, 이 총리 내정자에게 충남도청도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충청권에는 도움이 떨어지겠죠. 네. 발빠르게 금강일보가요, 청양의 희망 이완구 새 총리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해서 청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들이 축하하는 격려 광고가 실린 것이 오늘 또 눈에 띕니다. 지역 주민들 환호, 산적한 현안 해결을 기대한다는 의견, 또 국정 난맥 돌파해서 민심 감사안을 히든 카드다, 이렇게 이완구 총리 기용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지역 현안 해결되겠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대전 충남과 워낙 인연이 깊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총리가 되면은요, 이 지역, 이 부여 청양 지역구를 내놔야 되는데, 과연 20대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겠느냐? 사실 출마하려면 총리 한 1년만 하고 또 관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인사 스타일상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20대 총선에서는 불출마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대권으로 직접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청양 분위기를 전하는 뉴스 가운데 고향을 아낄 줄 아는 분이다 해서 나란 일도 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 충신의 역대 국무총리 얘기가 있는데요. 김종필, 이회창, 이해찬, 정운찬, 결국은 5명의 총리가 지금 배출됐는데 대권 차지한 인물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김종필, 이회창 전 총리는 대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했고요. 이해찬, 정운찬 총리는 잠룡에 그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내정자의 인맥을 봤더니만요, 권선택 대전시장, 양승조 의원 등이 성균관대학교 동문이고요. 여당에는 김태흠, 홍문표 의원도 우군으로 두터운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혼의 멘토는 유흥식 주교를 꼽고 있다고 합니다.
발탁의 배경, 청렴 이미지다가 국회에서 해결사, 이것이 공감대를 얻었다는 소식도 있네요. 이완구 총리 후보자 누구인가? 세종시 원안을 고수한 뚝심의 정치인이다는 제목도 달려 있습니다. 고향 마을 들썩거리는 소식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여야 인사청문회 반응에서 여당은 소통형 총리를 강조하고 있고 야당은 현미경 검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부여에 이 뭐라 그러죠? 이 세우는 탑 하나 서 있네요. 이완구 원내대표 국무총리 내정 환영합니다. 부여군에서 벌써 올려놨네요. 부여군도 기대가 크죠. 백제 문화권 개발에 총리의 관심이 워낙 많았었는데 이완구 총리 내정에 관심이 많았는데 정식 총리가 되면은 아무래도 지역을 챙기지 않겠느냐 이런 소식입니다. 외삼촌 복근규 씨가 외삼촌인데요. 이완구 총리 내정자 어린 시절 얘기하면서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총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옳다고 생각할 때는 끝까지 완수하는 성격이다 이런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